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쿼리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떤 쿼리를 수정을 할 거냐면, 현재 우리 상황에서 서버를 켜고 좀 보죠. 이거 끄고 시크릿 모드 해놓은 거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게다 아티클스 봤을 때 이거 좀 DB에서 보죠. 헷갈리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됐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게시글을 수정한다 라고 하면 do modify 해놓고 id 입력해주고 타이틀과 바디 입력해야 되죠. 만약에 입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없는 경우 없다고 할 거고요. 지금 do modify입니다. 있는 경우 지금 5번 글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하면 5번 글이 어떻게 바뀌어요? 에러가 나요. 왜 그래요 이거? 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뭔가 하려고 할 때 에러를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 에러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되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뭐가 문제다 라는 걸 여기도 알려주고 있어요. 컬럼 타이틀 cannot be null, 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타이틀은 널이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이게 지금 널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에러를 보여줬으면은 우리가 지금 널이 못 들어가는 컬럼한테 널을 넣으려고 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를 안 줬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우리 코드에서 modify 여기에 변수에 파라미터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실행될 때 여기 이 자리가 널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널 처리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블릿에서 처리를 해줬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냥 쿼리 자체에서 해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셋 있죠? 이거 셋이라고 하는 이 태그, 이게 이 업데이트 쿼리 안에서 이 셋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 셋을 지우고 얘를 올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도 올릴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한 가지 추가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사용해 볼 거예요. if 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if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어떤 동작을 하는 애예요? 조건식이 참이면 수행을 하는 거고,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안 하던 애죠. 얘도 비슷합니다. 이 if라고 하는 태그가 열렸고 닫혔죠. 그럼 이 사이에다가 얘를 넣을 건데, 자,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이 속성 부분,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조건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식을 넣어주고, 이 조건식이 참이 되면 그때는 이 안에 있는 이 쿼리를 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근데 이 테스트 부분에 있는 조건식이 false다 그러면 이 쿼리를 안 날리는 거예요. 애초에 이 쿼리문을 구성하는 이 단계에서 이 조건이 참일 때에만 이 쿼리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고, 얘가 조건이 거짓이면 얘는 우리가 날리는 쿼리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조건을 줄 거냐? 자, 타이틀, 얘가 널이 아니거나, 그리고 end 타이틀이 공백이 아닐 때 라고 넣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백이 아닐 때 라고 넣으면서 쌍따옴표 2개 붙였는데 지금 에러 나죠? 얘는 보세요. 이미 쌍따옴표로 열리고 닫혔어요. 그 안에 쌍따옴표 또 넣으면 앞에 있는 쌍따옴표랑 여기서 열린 쌍따옴표랑 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홀따옴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지금 현재 이 조건 타이틀이 널이 아니거나 end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죠. 널이 아니거나 공백이 아닐 때에만 뭐한다?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바꾸겠다라고 쿼리를 날려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을 복사해서 바디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여기 이름이 얘는 바디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 조건식 안에 들어간 이 타이틀, 얘는 누구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네, 파라미터예요. 여기서 넘겨받은 이 파라미터,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얘는 이 샵 같은 거 없죠. 이 조건식 안에서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타이틀이나 바디를 안 했으면 변경하겠다라고 쿼리를 안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만약에 지금 이걸로 보죠. 현재 이 상태로 쿼리를 날리겠대요. 그럼 5번 글이 어떻게 돼요?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자, 5번 글. 현재 타이틀이 444, 바디가 333이에요. 5번 글. to modify 해서 5번 글 날리면 수정했다라고 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거 그냥 아예 이걸로 보죠. 444에 333 안 바뀌었죠. 에러 안 나죠. 널 검증한 거예요. 이제 쿼리단에서 그냥 바로 처리가 가능해요. 자, 이거를 만약에 이 레파시토리 안에서 업데이트 쿼리를 써서 직접 했다. 그럼 아까 제가 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 쿼리문 위아래로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가 감싸져 있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주석을 좀 걸고 여기서 업데이트 얘를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넣었다. 이 set과 if라고 하는 걸 그냥 쓸 수가 있다면 이 쿼리가 날아갔을 때도 잘 돼야겠죠? 에러 나요. 왜 에러인지 보면 어디가 보기가 좋을라나? 네, 여기 신텍스 에러라고 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니어 이거 근처에서 에러가 났다 이거였잖아요. 셋에서 에러가 났다. 쿼리에서는 이런 문법이 없어요. 이거는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 SQL 로그에서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만약에 해보려고 해도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고 이 파라미터 부분만 내가 원하는 값을 넣었다 라고 해도 얘는 실행을 못 시켜요. 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만약에 되는 거였으면은 여기서 그냥 실행시켰을 때 돼야 되는데 뭐라 해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use near set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쿼리 SQL 문법이 아니에요. 이건 스크립트 문법이에요. 근데 그 스크립트 문법으로 마이바티스가 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넣을 때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 열고 밑에 스크립트를 닫아주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죠. 다시 이거 똑같은 거 날리려고 했을 때 이제 뭐라 안 하죠.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뭔가 이런 문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무조건 스크립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메서드는 이 XML로 정의를 했고 어떤 메서드는 여기서 직접 정의를 했죠. 이렇게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혼용해서 쓸 거면은 좀 불편하겠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할 거면 이걸로만 하는 게 편하고 이걸로 할 거면 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 쿼리 내에서 이런 부등호를 써야 되는 상황이 가끔 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등호를 쓰니까 뭐라 지금 어떻게 인식이 된 거예요? 얘는 태그로서 인식이 된 거죠. 태그 여는 꺽쇠로 인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셀렉트 같은 거 할 때 우리
그것도 해봤죠. 카운트해서 이게 뭐 0보다 크냐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그쵸? 쿼리 안에 이 부등호를 포함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꺽쇠로 인식해버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거? %LT, GT 이런 거. 만약에 이런 데에 이제 꺽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XML 안에서는 꺽쇠를 직접 넣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걸로 처리를 해줘요. 만약에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였다, 말이 안 되지만 여기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쿼리가 날아갈 때 부등호로 치환되어서 날아갑니다. 이거 말고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문법이 이거인가? 헷갈리네. 잘 안 쓰는 거라서 마이바티스 C 데이터. 자, 이런 거 검색한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꺽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꺽쇠가 그냥이 안 되니까 부등호가 닫힘 태그로 인식을 해버려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럴 때 제가 알려드린 LTGT 이런 거 쓸 수도 있는 건데 요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보면은 내가 날릴 쿼리를 애초에 이걸로 감싸버렸죠. 네. 이걸로 감싸주면 이 C 데이터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이 태그를 꺽쇠로 인식하지 않아요. 닫힘 태그나 이런 걸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부등호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원하는 부분만 또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가능한데, 이거는 이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따르면 이렇게 쓴 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GTLT로 처리가 된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굳이 이걸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만 GTLT 이런 걸로 변형시켜서 쓰면 되니까 크게 이걸 굳이 써야만 하나 라는 느낌이 항상 드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얘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편해요. 얘는 그냥 부등호를 넣으면 부등호로 인식을 해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보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골라서 잘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이 업데이트 쿼리 수정을 좀 했고요. 이제 앞으로 널 처리, 널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파라미터에 대한 널 검증을 해야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when도 있고, 뭐 trim도 있고, for each도 있고. for each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쿼리 안에서 반복문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이 set과 if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유동적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 내가 만든 쿼리는 그냥 이거 그 자체였는데 이 자체에서 어떤 조건,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런 쿼리를 포함시키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쿼리를 뭐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유동적인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DBMS는 상당히 정적인 문법이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DB에서 자 이렇게 쿼리를 날린대요. 우리가 이렇게 쿼리를 날리면 몇 번 글 볼 수 있어요? 5번 글 볼 수 있죠. 근데 5번 글, 이렇게 쿼리를 날릴 건데 5번 글 아니고 다른 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얘는 상당히 정적인 애예요. 유동적인 게 거의 불가능한 애입니다. 근데 그 유동적인 걸 만들어주는 가장 첫 번째가 자바에서의 변수 활용이었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그 물음표, DB util이랑 CQ SQL이 제공하는 그 물음표 치환되게끔 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고, 이제 마이바티스를 사용하면서 물음표 대신에 이 샵 중괄호라고 하는 얘를 사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죠.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스마트 에이징 방식인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진짜 웹에 필요한 유동적인 기능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SQ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적이 아니라. 원래 SQL 자체는 상당히 정적인 애가 맞지만 이거를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마이바티스다. 그럼 우리는 얘를 쓰지 않고는 동적인 컨텐츠를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제나 여러분들이 DB, util, CQ, SQL 이런 거 가져다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진 게 이런 친구니까 우리는 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정적인 문법이고 사용법이지만 그 안에서도 동적인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시저와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개념은 좀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DB 쪽으로 내가 좀 깊게 파서 DB 기술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어렵긴 하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 기술력을 내가 스펙으로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미래가 아주 짱짱하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다뤄지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트랜잭션과 프로시저 그리고 트리거, 뭐 함수, 이벤트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쿼리 짜는 능력이 대단하다 라고 해서 DB 기술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런 쿼리 짜는 능력은 그냥 개발자라면, 특히나 웹 개발자라면 이 쿼리 부분을 따로 해주는 DB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들에 본인이 다 해야 되다 보면 결국 늘어요. 얘는 쿼리를 짜다 보면. 근데 이 단순한 이 쿼리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정적인 언어인 DBMS SQL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동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진짜 다룰 수 있어야 DB 기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진짜 깊게 공부를 해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내용 자체도 개념적인 부분도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진 않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쿼리를 날렸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기본 개념으로 받쳐져야 그 동작을 컨트롤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네,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깊게 파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저는 또 웹개발 분야에서 또 충분히 아직은 잘 건재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성을 막 뼈저리게 와닿지는 못하지만 얘는 진짜 하면 할수록 좋은 애긴 해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 거라는 거 그냥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시죠. 자,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시면 되는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실제로 인설트 되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쿼리를 날리기 전 기본적인 구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 테이블이 당연히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 멤버 테이블 안에는 아이디, 로그인 이것도 하죠. 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걸 만들 때 좀 더 추가를 하긴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정도만 일단 컬럼들을 가지게끔 멤버 테이블 만들어서 회원가입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간상 이거를 제가 오늘 짚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최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이제 내일 수업에서 이거부터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서 와보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게시물 작성하는 기능이랑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게시물 작성 기능이랑 유사한 상태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두 애드 하고 나면 그 추가된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듯이 회원가입도 만약에 두 조인으로 만들었다 그럼 두 조인을 하고 나면 지금 회원가입된 회원의 정보를 보여주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가능하신 분들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나 아니면 회원가입할 때 데이터 유효성 체크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는 만큼 해서 오시면 되고, 내일 수업에서는 이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